우리 스스로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럴 때 우리는 취미를 가져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뻔한 조언을 들어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뻔한 조언이나 위로가 아니라 왜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적용해서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4가지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서 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부터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진 건 사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이 가진 구조적인 측면이 여성분들의 자존감을 낮출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떤 구조적인 환경이길래 그럴까요? 첫 번째는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면 우리에게는 자동으로 아내와 엄마라는 강력한 역할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건 그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받게 되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아내와 엄마라는 역할,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에서 큰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일이 자신의 적성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분들이죠. 그렇다면 그분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진 않을 거예요. 그 역할이 곧 나의 실현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나라는 사람의 고유한 성향이나 적성과는 상관없이 모든 아내에게 이 역할이 구조적으로 강요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육아나 집안일에 적성이 딱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내니까, 엄마니까 이 역할에 계속 스스로를 맞추는 순간 나라는 고유한 정체성은 억압되고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아내라는 이런 정체성만 남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결혼 전에는 내 이름으로 받은 월급, 내가 밤새워서 끝낸 프로젝트, 내 직함,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한 일의 결과로 내가 이만큼 해냈구나,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내 자신의 직접적인 효능감과 성취감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가치를 확인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이가 잘 자라는 것, 남편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런 것들로 말이죠. 이렇게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일을 완벽하게 다 해냈다고 하더라도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 오늘도 내가 정말 성장했구나, 이런 뿌듯함이 느껴지시나요? 아니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방전돼서 아,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넘겼다, 이런 안도감이 드실 겁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나의 성장이 아닌 가족의 안녕, 여기서만 찾게 될 때 우리는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공허함은 나의 본질과 결혼 생활에서 주어진 역할이 충돌되면서 나라는 존재감을 잃어가는 데서 비롯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권의 종속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결혼을 하고 특히 출산과 육아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아내분들의 경력이 단절되거나 남편보다 경제적 기여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정 내에서 권력이 남편에게 쏠리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돈을 써야 할 때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죠.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해도 남편 돈을 쓰는 것 같아서 눈치가 보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혹시라도 이혼하면 어떻게 나는 밥 벌어먹고 살지? 어떻게 아이 키우고 살지? 이런 현실적인 두려움이 남편이 점점 우리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더라도 참게 만드는 효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경제권에 종속이 되면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죠. 세 번째는 우리의 노력이 잘 티가 안 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하는 일은 월급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돌아옵니다. 이만큼 벌었다라는 명확한 숫자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가사노동과 육아는 어떤가요? 스스로도 느끼실 겁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다는 걸 말이죠. 게다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는 개념도 불분명합니다. 정말로 심각한 건 제3자가 보기에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편이 퇴근하고 딱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마침 5분 동안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고 쳐볼게요. 남편은 우리가 집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동안 쉬고 있는 우리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게 됩니다. 남편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었네? 라고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그 5분을 얻기 위해서 아침 7시부터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놀아주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보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남편의 성과는 차곡차곡 쌓여가는데 우리의 노동은 뭔가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하루 종일 죽어라 일했는데 저녁이 되면 뭘 했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허무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감정 노동을 강요하는 사회적인 기대입니다. 우리 사회는 암묵적으로 아내에게 가정의 평화를 책임지라고 말을 합니다. 남편을 보듬어주고 아이의 감정을 살피고 집안을 잘 다스리는 또 이런 내조의 역할을 기대하기도 하죠. SNS
SNS를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싼 남편 도시락 사진, 아이들 간식이나 예쁜 캐릭터 도시락 사진, 혹은 퇴근한 남편을 막 현관에서 꼭 안아주는 그런 영상 같은 것들 정말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게시물에 좋아요가 수천 개씩 눌리고 정말 현명한 아내시네요 라는 댓글들이 달리는 걸 보면 우리 스스로도 나도 남편 내조를 잘 해야겠구나, 아이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려다 보면 우리 스스로의 감정은 돌볼 여유가 없게 돼요. 계속 가족들의 감정만 챙기다 보면 우리 스스로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고갈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우리의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고요. 우리는 이렇게 결혼 생활이라는 구조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뭘 해봐야 될까요? 지금 당장 누구나 적용해 볼 수 있는 4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나를 위한 즐거움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딱히 좋아하는 게 없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사실 나라는 색깔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지워진 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원래 내가 무슨 색깔이었지? 라는 것들을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실제로 최근 심리 상담에서 이런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제가 본 것 같아요. 특히 어릴 때부터 착한 딸, 모범생으로 살아온 분들일수록 더 심할 겁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해야 된다고 하니까 공부를 하고, 대학 가서는 취업해야 된다고 하니까 스펙을 쌓고, 결혼할 때가 돼서 결혼을 하는 거죠. 마치 사회가 정해준 것 같은 그런 과제를 끝내고 나서 그래서 난 지금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텅 빈 공허함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 스스로 쥐고 있었던 적이 몇 번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는 정말로 스스로 찾아봐야 되는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녀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는 뭘 할 때 즐거울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셔야 되고, 이게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첫 번째 시작이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번에 아이 교육이라도 제대로 신경 써야겠다, 혹은 주식이라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남들이 많이 하는 이런 것부터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그런 시도 자체가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시도가 내가 진짜 이걸 좋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엄마랑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하기 위한 것인가, 이걸 냉정하게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찾는 즐거움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뭔가 내가 적는 걸 좋아한다면 가계부나 육아일기를 적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봤던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서 감상평을 적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신다면 때로는 아예 사진만 찍지 마시고 한 30분 산책을 나가셔서 풍경 사진을 찍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별 거창하지 않은 일이라도 내가 즐겁다는 감정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얻게 될 겁니다. 바로 가족이 아닌 나에게로 관심의 초점이 돌아오는 거예요. 엄마나 아내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나라는 고유의 정체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순간들이 계속 경험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남편의 허락이 필요 없는 나만의 통장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소위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종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단돈 10만 원이라도 남편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나만의 돈을 갖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여건이 되셔가지고 다시 이 일을 바로 시작하신다거나 부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다면 가장 빠른 일일 거예요. 우리 이름으로 현금 흐름이 생겨버리니까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바로 그렇게 되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남편이 준 돈에서 일정 부분을 비상금으로 만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 분명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남편 눈치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남편이 번 돈인데 몰래 좀 빼돌리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밖에서 벌어온 그 월급은 절대로 남편 혼자 번 돈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남편이 번 돈은 남편과 우리가 함께 번 공동의 돈이잖아요. 우리가 가사 육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남편이 밖에서 마음 편히 일하고 월급을 받아올 수 있었던 거죠. 그 월급 통장에는 우리의 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죄책감을 느낄 일이 아닙니다. 남편이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점심값을 쓰고 자기 용돈을 쓰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몫을 당당하게 가져와야 됩니다. 이 돈은 남편 몰래 사치를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커피 한 잔 먹더라도 당당해질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게 하려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로는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모르게 이런 말을 자주 쓰고 있진 않나요?
아, 나는 뭐든 괜찮아. 너 편할 대로 해. 라는 말들 말이죠. 물론 우리는 가족들을 배려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배려가 아니라 저는 제 의견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기소개가 되어버릴 거예요. 처음 한두 번은 남편도 정말 괜찮아?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괜찮다고 대답하는 순간 남편은 우리에게 뭔가를 묻지 않는 게 당연해졌을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남편의 그런 모습이 서운할 겁니다. 저 사람은 왜 나한테 한 번을 안 물어보지?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어쩌면 남편은 물어봐도 뭐든 괜찮다고 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물어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배려가 남편에게는 아내의 욕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굳이 묻지 않아도 된다 라는 신호로 느껴졌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게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걸 직접 말하는 게 두려울 거예요. 내가 파스타 먹고 싶다고 했다가 남편이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배달시키자고 했다가 돈 아깝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나는 뭐든 괜찮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를 선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말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우리의 요구를 남편에게 100%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도 원하는 것이 있다. 이 사실을 계속적으로 명확하게 알리는 게 목적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는 이렇게 말을 해보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서 자기야 이거 어때? 라고 물어보면서 눈치를 보지 마시고 나는 오늘 파스타가 먹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오늘은 정말로 너무 피곤해서 저녁을 하기 싫은데 저녁 시간이 되어버렸다면 남편이 이 마음을 알아봐 주길 바라면서 우리 저녁 뭐 먹을까?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나는 오늘 저녁은 좀 쉬고 싶어. 배달시켰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물론 남편이 싫은데 난 집밥 먹고 싶은데 라고 해도 괜찮아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어떤 관계든지 거절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관계가 정말 편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거절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원하는 걸 직접적으로 말하는데 집중을 해보세요. 이게 익숙해질수록 희생하고 헌신적인 아내가 아니라 존중받는 아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로 보여지는 몸이 아닌 기능하는 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싶으실 텐데요. 이런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외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잖아요. 다이어트를 하거나 특정 시술을 받거나 이렇게 말이죠. 물론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뻐지면 자신감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한순간이라는 걸 말이죠. 게다가 남편이 잘 알아봐주지 않는 것 같으면 혹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예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자존감은 다시 바닥을 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 외모에 대한 평가를 타인의 시선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미용 목적의 다이어트나 시술을 하는 거라면 저는 당장 멈추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신체가 강해지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심리학자와 뇌과학자들이 한결같이 운동이 자존감을 높인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단순히 우리가 살이 빠져서가 아닐 겁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전신이 깃든다는 것을 밝혀왔습니다. 게다가 운동은 자아 효능감을 높이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자아 효능감이랑 다들 아시겠지만 나는 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믿음을 뜻합니다. 몸무게 숫자에 집착하는 대신에 팔굽혀펴기 한 개라도 성공하기, 플랭크 1분 정도 해보기 이런 것처럼 우리의 몸이 점점 강해지는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30초도 못 버텼는데 오늘은 1분을 버틸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느낀다면 나도 하면 되네? 라는 강력한 성취감을 맛보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매일 소모되고 리셋되기만 했던 가사 노동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부분이라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될 거예요.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는 왜 결혼 생활에서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4가지 실질적인 방법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4가지가 말로는 거창해 보여도 사실은 아주 작은 첫걸음부터 시작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오직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을 위해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미루지 마시고 나는 뭘 시작해 보겠다 라고 댓글을 달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면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복해지면 남편과의 관계에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우리에게 끌려오는 관계가 되는 것을 경험해 보시게 될 거예요.